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건 좀 많이 해봤어요. 다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다고. 자, 50페이지부터인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고용인입니다. 네, 고용인. 자, 칠판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고용인은 밑에 있는 종업원. 사장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공 이렇게 등록이 된 사람이죠. 자, 그때 고용인의 종류가 두 종류인 거 아시죠? 증을 갖고 있는 소공과 중개보조원 이런 식으로. 자, 두 사람의 차이점 같은 걸 좀 보도록 합니다. 많이 아시는 거.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어서 계약서 써줄 수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고, 날인할 의무가 있다 보니까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있고, 잘못하면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보조원은 증이 없고요. 그래서 중개 업무를 못 봐주고 계약서 못 써주니까요. 계약서에 날인할 일도 없어요. 날인할 의무가 없으니까 인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다. 그리고 잘못해도 증이 없으니까 자격정지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차이점은 소공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제출을 대행할 자격이 있고, 중개보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 대행해 줄 수 없고, 이렇게. 소공은 품위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활동할 의무가 있고, 중개보조원은 그런 거 없고. 차이점. 소공될 때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이죠?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으로 취직할 때 받는 교육은 교육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지. 자, 그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고용인을 쓸 수 있다. 대신 고용인이 사고 치면 책임은 질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근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을 둘 때 두 가지는 지켜줘야 된다. 하나는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았어야 된다. 미성년자를 갖다가 고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공이. 또 한 가지는 고용했을 때는 관청에다가 고용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죠? 업무를 개시하기 전. 만약에 영업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 안 했다. 그렇게 되면 제재를 받죠. 그 제재가 뭐죠? 과태료가 아니고 업무정지. 고용신고 안 하면 보통 현실적으로는, 실무상으로는 영업정지 한 달쯤 받습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안 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러면 영업정지. 자,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고용신고 할 때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가 있다. 작년에 조문에 들어왔는데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됐죠. 자, 소공에 대해서 고용신고를 할 때 소속 공인중개사에 자격증 사본 제출합니까? 제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용신고를 받은 관청에서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소공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외국 사람이 고용되는 외국인이다. 외국 사람이 고용인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사람 스스로 내야 되겠죠? 마치 등록 신청할 때 외국 사람일 때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듯이 똑같습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온 부분. 자, 그 다음에 고용신고 들어가면 관청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한다. 확인할 것 두 가지. 하나는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 또 한 가지는 교육을 갖다가 수료했는지를 확인. 그래서 관청에서는 두 가지를 갖다가 확인해 주게 돼 있다. 시험에 안 나온 거. 여기까지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 나왔던 것들, 아직 안 나온 거. 고용신고와 관련된 이쪽 부분은 하나도 뺄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잘랐거나 또는 관뒀을 때는 고용관계 종료신고하죠. 이 종료신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10일 이내
종료신고 해야 되겠다. 중요하죠. 10일. 그러니까 종이 10명이다. 기억하시고. 종료신고 안 해도 똑같이 영업정지입니다. 자, 책임지는 것은요. 책임지는 법적 근거 조문이 하나 있고 책임지는 내용을 갖다가 살펴볼 텐데 법적 근거는 조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모든 행위는 아니고 영업상 행위는 고스란히 누가 한 걸로 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의지한다 이 말이야. 혹시라도 나올 때 추정한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틀린 겁니다. 추정이 아니고 더 센 거 본다 이렇게. 잘못은 고용인이 했지만 직접적으로 잘못하지도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걸로 치기 때문에 개공이 같이 책임지게 돼 있다. 그렇죠? 자, 이때 만약에 책임지는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민사 책임, 하나는 형사 책임 이렇게 두 개의 성질이 확연히 다르다. 만약에 A라는 고용인이 B라는 의뢰인한테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줬다. 이렇게 되면 피해 입은 의뢰인은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3천만 원 손해다. 이렇게 되면 그 3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고용인한테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공한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개공도 책임이 있게 되니까 이 조문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은 고용인이 3천만 원 물어주는 거 손해배상 책임지는 거 당연하고 더 나아가서 고용인뿐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도 같이 물어주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이 같이 3천만 원 물어주게 돼 있고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물어줬을 때는 나중에 고용인한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여지는 있다. 그래서 연대 책임의 끝은 부상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지금 잘못이 없어도 청구 들어오면 물어주라고 판결이 나는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책임은 무조건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혹시 더 나가서 개공이 감독을 잘했다고 해도 청구가 들어오면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 납니다. 그게 무슨 책임요? 무과실 책임. 감독 잘했어도 무조건 책임. 이것과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게 존재하죠. 거짓말한 것은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니까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이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가지고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것은 명문의 규정이 있다. 이 법조문이 양벌 규정이고 중개사법 50조 조문이죠. 위에 나와 있는 손해배상 책임은 이 조문을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건 규정이 있는 거고 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거니까 벌금 정도로 그친다. 그리고 벌금 받는 것은 자신의 감독 소홀에 대한 과실 때문에 책임지는 거니까 민사 책임과는 다르게 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두 개 중에서 형사 책임이 훨씬 중요한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 잘못한 것 때문에 받아봤자 벌금이고 징역 살리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벌금 문거에 대해서는 자기의 감독 소홀에 대해서 벌금 문게 되기 때문에 구상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물었을 때는 300만 원 이상 벌금에 해당돼서 중개사법 위반 300 이상 벌금일지라도 결격자로 삼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도 하지 않는 게 판례 입장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은 만약에 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해버렸다면 과실이 없다고 보는 거니까 이때는 벌금도 물려서는 안 된다. 이거네. 제일 마지막 거 중요하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정리해서 꼭 알아두실 게 뭐냐면 손해배상을 했다. 그랬을 때는 구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무조건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벌금 물었다 그랬을 때는요, 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시험에 안 나온 부분. 그 다음에 감독을 갖다가 철저히 했다 그랬을 때, 감독을 철저히 했어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지는 거고, 감독을 철저히 했다 이런 상황이면 밑에 것처럼 벌금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단순한 요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고, 바꿔서 출제한다고요? 예. 자, 마지막 부분. 우리 문제집에는 저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물어보는 문제도 거의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집에. 예. 최근에 들어온 조문들인데.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텐데 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법인이 아닌 개공일지라도 소공이다 그러면 무슨 교육 받죠? 실무교육. 보존이다 그랬을 때는 무슨 교육요? 직무교육. 최근에 2번이나 물어봤던 얘기입니다.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가, 소공이니까요. 소공은 요거잖아요. 소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자격이 있다. 보존 없고. 3번. 보존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될 수 없죠? 자격증도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기출지문입니다. 3번이 뒤쪽이 틀립니다. 소공은 개공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이중소속 금지 때문에. 그런데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표를 내고 자격증이 있으니까 자기 사무실 오픈해서 개공되는 걸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출제자하고 여러분의 약속이에요. 무언의 약속. 왜냐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라고 시험지 지문에 나오면 현재 소속 공인중개사인 채 등록 신청하고 개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이 틀린 거예요. 자,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이랬을 때 누가 잘못한 거죠? 개공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자, 보시면 양벌 규정 이런 얘기라든지 연대 책임 얘기는 고용인이 사고 냈을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고 해도 한 걸로 봐가지고 책임질 때, 그때 양벌 규정이나 연대 책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제가 영업상 행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개공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용인도 같이 책임집니까? 그런 법은 세상에 없다. 그렇죠? 여기가 사고 쳤으면 사장님만 책임져야지. 여기까지 책임지는 거 아니죠. 5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종이 10명 종료신고. 5번이 정답이죠.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3번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갑과 그가 고용한 중개보존 의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갑은 을을 고용했을 경우, 을이 보조원입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이 신고가 고용신고입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자, 을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을 때도 이번엔 종료 신고하게 되죠? 이때는 언제까지요? 10일 이내. 뒤에가 틀린 거네요. 2번. 을이 보조원이에요. 을의 업무상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무과실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같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갑이랑 을이. 2번은 맞죠. 3번. 을이 업무 중 결격사에 해당하는 경우 2달 내에 그 사유를 해소시켜야 되고, 만약에 이를 안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죠? 업무 정지자. 3번 맞죠? 그래서 이것도 단순화시키면 결격자다 그런데 결격자를 임원으로 쓰고 있다 또는 사원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절등치, 임원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절등치가 된다는 뜻이요. 결격자를 갖다가 고용인으로 쓰고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사유가 되죠? 종업원 정도일 때는 업무정지.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게. 둘 다 즉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임원이 결격자다 그랬을 때는 2달 이내 안 자르면 절등치. 이게 이제 법인 개공이 절등치 된다는 얘기예요. 2개월 이내 해고 안 하면 그때가 뭐예요? 업무정지. 응? 기억을 해두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요걸 갖다가 절등치로 내면 틀리는 거야.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는 맞죠 지금? 업무정지라고 했으니. 두 번째는 2달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절등치, 즉시 업무정지.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즉시가 아니고 2달 이내 안 자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 걸로 출제하죠. 틀리게 내면. 자, 그 다음에요. 4번. 의뢰 과실로 갑이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했을 경우 갑은 의뢰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구상, 저거 했었잖아요. 손해배상 그러면 구상 인정이 돼요. 벌금으로 쓸 때는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5번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의 아파트를 직접 매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뢰 아파트를 직접 매수해서 이게 뭐죠? 직접거래. 보조원이 직접거래한 거죠. 그 원래 직접거래는 3학년 3반. 그러니까 이때 벌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3천만 원의 벌금 그 중에서 받았겠죠. 그러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을 문 겁니다. 그랬을 경우 갑의 개설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일단 지우고 요걸 여기서 설명드려 볼 텐데 요게 제가 칠판에서 처음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자, 행정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설명드립니다, 지금. 행정적 책임은 지금 누가 잘못했냐면 고용인이 금쟁이를 저지른 거예요. 이 사례에서는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직접 거래. 지금 이 사례에서는 직접 거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요. 직접 거래를 여기 사람이 한 것은 이 영업상 행위예요. 이를 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개공이 한 걸로 봐요. 그럼 여기에요. 고용인이 소공이다 그랬을 때는요. 소공이 직접 거래해서 금쟁이 저질렀다 이렇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가 돼요. 근데 이 사례에서는 지금 뭐예요? 의리, 보조원이죠. 그럼 중개 보조원 같은 경우 금쟁이 저질렀다, 직접 거래했다 그러면 자,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받나요? 없죠. 중개 보조원은 자격도 없고 그 다음에 등록도 안 돼 있는 양반이니까 금쟁이를 저질렀다고 해도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직접 거래한 것은 이 사람이 한 꼴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상 개공이 금쟁이 저지른 거예요. 금쟁이는 절등치예요, 임등치예요? 임등치. 금쟁이는 임등치예요. 따라서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고 안 하면 등록 취소보다 약한 뭣도 가능해요?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럴 수도 있고 심하면 아니면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했고 지금 대부분의 시중 교재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 따르면 5번 맞죠? 맞잖아요, 5번.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요거. 네. 보존이 사고 냈지만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하잖아, 5번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집 만드신 분은 이게 맞다고 이제 원래 이론에 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 거 보시면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 치는 바람에 개공이 양벌 규정에 걸려들어서 벌금을 물어도 결격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출제됐죠, 이거? 등록 취소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판례요. 아니, 벌금까지 물어도 등록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게 판례인데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벌금에 상관없이. 금쟁이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밑에 사람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둘 중에 어떤 게 맞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론이에요, 이론. 해석이라고. 이건 판례, 판례. 두 개가 충돌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내용 등록 취소할 수 있냐 없냐를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이의제기예요. 5번 지문은 이의제기감이요. 아, 이래도 등록 취소 안 된다는, 이것도 등록 취소 이거 말이 되냐 이렇게 따지고 나올 거라. 그래서 출제위원들은 이 판례가 나온 이후에 한 번도 5번 지문 같은 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생각도 많으셔야 돼. 안 나와. 그런데 혹시라도 이 이론에 입각해서 출제를 해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등, 이건 안 내겠지만 설마 이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안 낼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때릴 수 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 업무정지는 얘하고 충돌은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것도 안 내요. 솔직히 안 내야 되고. 근데 진짜 나와버리면 그냥 이를 악물고 그냥 맞다고 해주세요. 그냥 응?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출제가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5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6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6번. 자, 6번은 기출문제 그대로입니다. 다시는 1번은 법인의 임원이 보조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잘 물어봅니다. 임원 때려치고 보조원 가는 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은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개공행위로 뭐요? 본다죠. 본다 하니까 출제원은 그냥 출제하면서 반대말 쓴답시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2번 틀렸죠. 3번은요. 보조는 날이나 의무가 없지. 너무 쉽고. 4번은 고용관계 종료신고잖아. 종료신고. 언제까지? 종이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지금 보세요. 잘 보세요. 이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물어보는 수준을 보세요. 이게. 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여기까지만 물어봤죠. 지금. 보조원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해도 영업정지를 갖다가 보조원한테는 때릴 수 없다 까지만 물어보고, 그것 때문에 개공이 어떻게 된다 그런 얘기는 언급을 잘 안 해요. 일부러. 이 판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판례 때문에. 최근 문제예요. 5번. 이 기출문제가. 자, 7번 풀어보십니다. 정답이 5번인 거예요. 그래서 자, 7번 풀어보시고. 자, 7번에 1번은 자격왕의를 갖다 등록관청이 시도지사한테 요청해서 확인을 해봐라 이거죠. 이 말은 뭐하고 똑같냐면 칠판에 보시면 고용신고할 때 소공의 자격증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이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업무 개시 전까지 고용신고하는 거예요. 업무 개시 후 10일 이내 아니고 지금 고용신고입니다. 2번.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 3번 소공에 대한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4번은 추정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본다. 5번은 보조원도 같이 책임지죠? 연대 책임. 정답 1번. 9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옳은 것을 했고요. 9번의 1번은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다. 이거 출제된 겁니다. 이 기출문제의 9번도. 그 다음에 2번이 틀린 것은 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관청은 시도지사한테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된다. 틀렸죠? 중개보조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 중개보조원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자격증도 없는데 지금. 그러면 출제하시는 분은 단순합니다. 이게 중개보조원 대신에 조문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소공을 뭘로 바꿨을 뿐이에요. 보조원. 단순합니다. 출제는. 3번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지금 보조원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소공이었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조원 그러면서 이번에는 틀리게 낼 때 실무교육 받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직무교육이지. 그 다음에 4번은 종이 10명이라니까요. 예? 그렇죠. 30일 이내가 아니고 종이 30명 아니고 10명. 5번은 외국인을 소공으로 고용신고할 적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증이 있어야 소공이 되는 거예요. 그 증에 대해서는 등록관청이 시도의사한테 확인 요청해서 알아봐요. 외국 사람일지라도. 5번 틀렸죠. 외국 사람일 때, 아까 지금 시험에 안 나왔지만 외국 사람일 때 외국 사람이 스스로 제출할 서류는 뭐예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죠. 그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바꾸는 데 불과해요. 5번 밑에 해설의 5번 보세요. 외국인을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조문이에요. 그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로 바꿔놨을 뿐이 틀린 거죠? 자, 명칭 갑니다, 이제. 자, 지금부터 6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을 쓸 때 이러이러한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라고 하는 게 명칭 사용 의무, 명칭인 상호입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명칭을 쓸 때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2가지. 개공이 사무소 명칭, 즉 상호를 쓸 때 요거 아니면 요 둘 중에 하나 문자가 들어가게 쓰게 돼 있죠? 자, 위에 게 뭐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뭐예요?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의 문자가 들어가게 쓰십시오. 그런데 부칙개공이다 그러면 이분은요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써야 된다는 뜻?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쓰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법조문은 요건 없어요. 이렇게 쓰지 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법을 위반했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호를 잘못 썼어요. 법이 요구하는 문자가 들어가지 않게 썼어요. 제대로 상호를 안 썼어요. 백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호는 명칭은 주로 간판에 쓰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법이 요구하는 이런 문자가 들어가게 상호를 써야 될 건데 그렇지 않게 상호를 간판에 써놨다 그러면 그 간판은 잘못된 간판이에요. 잘못된 간판. 그 잘못된 간판에 들어가면 등록관청은 뭐 한다고요? 철거명령을 내리고, 철거명령을 받고도 자진철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간판입니다. 이게 나오면 전부 다 세트가 똑같아요. 잘못된 간판 그러면 철거명령, 자진철거 안 하면 대집행. 그렇죠? 전부 다 누가 내려요 이거? 철거명령 누가? 등록관청이. 대집행도 누가? 등록관청이. 대집행할 때 적용되는 절차법은 무슨 법이에요? 민사집행법 아니고 행정절차법도 아니고 무슨 법요? 행정대집행법. 어? 요게 상호 명칭 쓰는 거예요. 2번째요. 간판 실명제. 중개업소 간판을 갖다가 쓸 때 간판 그러면 5개 광고물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 간단한 거 2가지입니다. 5개 광고물에 이름 적어라. 그런데 이 5개 광고물 간판은 모든 5개 광고물이 아니죠. 4가지 간판만 얘기하죠. 4가지 간판 어떤 거예요? 가로형 간판, 또요 세로형 간판, 또요 돌출 간판, 또요 옥상 간판. 4가지 간판만 이름 적어라 이거죠 지금. 그리고 이름 적을 때도 이 실명 적을 때도 응? 법인의 간판이다 그랬을 때는 누구의 이름을 적고요? 대표자.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는요. 분사무소 같은 경우 누구의 이름을 적고요?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간판에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분사무소를 잘 내죠. 분사무소의 간판에다가 5개 광고물에다가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한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간판 실명제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간판에 이름을 안 적었어요. 또는 허위로 적었어요. 이름을. 그러면 백과. 그리고 간판 실명제를 어겨놓은 간판은 잘못된 간판 맞죠? 잘못된 간판이니까 어떤 대상? 철거명령 대상. 그리고 자진철거 안 하면 뭐요? 대집행. 하여간 잘못된 간판이다. 법 위반 간판이다. 그랬을 땐 전부 다 철거명령, 대집행 이렇게 된다. 한 세트예요 그냥. 자, 이 3번째는 표시 광고입니다. 광고지에 광고 낼 때, 그죠? 이 표시 광고는 매물 광고입니다.
첫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광고를 낼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소공이나 중개보조는 소공, 중개보조 이런 사람은요. 광고를 낼 수가 없고요. 개공만.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광고 낼 때 그 광고 전단지에는 꼭 들어갈 명시사항이 있다. 이것도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광고 전단지에 꼭 들어갈 거. 그렇죠? 기억할 때는 우리가 성명, 이소연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이 뭐예요? 성명. 그 다음에 명이 명칭. 명칭이 상호예요. 그 다음에 소자는 소재지. 마지막 연자는 연락처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꼭 들어갈 것 이렇게. 요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개를 간판에 적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름, 성명. 광고지에 넣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광고지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 성명도 있고, 명칭도 있고, 소재지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자, 맞는가 보세요. 5개 광고물에, 간판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을 기재해야 된다. 맞습니까? 5개 광고물에 사무소 명칭을 기재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기재하고 있죠, 현실은. 근데 법상 기재해라는 의무는 없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기재해야 된다. 그것도 틀렸다고 봐야 돼. 왜냐면 법상 그렇게 하라는 의무는 없어. 현실은 다 전화번호 적어놓고 있죠. 왜냐면 광고할 목적이니까. 그렇죠? 법상 보면 간판에 꼭 적으시오라 그러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이름이야, 이름. 광고 전단지는 4개나 돼. 4개나 돼. 어? 여기는 그러니까 간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진짜 이해했는지 제가 예를 들 텐데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는 거야. 에? 못 맞추면 제가 흥분합니다. 자, 보시면 간판이 간판이고 간판에다가 이렇게 딱 적어놔서 이렇게. 이건 위법한 간판입니까? 법 위반 간판이냐고. 법 위반한 간판입니까? 이름만 탁 적어놨는데. 법 위반 아니에요. 간판에 이름 적으라 이렇게만 돼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진짜 이름만 적어놨어요. 전화번호 없어요. 상호 없어요. 그래도 법 위반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게. 이 장사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아니면 자기 이름만 들어도 이 지역에 유명한 부동산 사장님이 김연하다라고 그냥 소문이 파다하든지. 그거 아니면 장사하기 힘든 광고지만 5개 광고물이지만 법 위반은 아니에요. 실제는 이렇게 안 하죠. 막 상호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되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얘를 구별하셔야 돼. 응? 자, 이거 못 맞췄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데 광고 전단지에는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광고지에 그 부동산 연락처만 빠져도 법 위반이야. 광고지 연락처만 빠져도 법 위반이라고. 이랬을 때 받는 제도가 뭐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연락처가 빠진 간판은 잘못된 간판입니까? 또 틀렸어. 금방 틀려. 연락처가 빠진 간판 잘못된 간판입니까? 법 위반 간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건 철거명령 철거 그런 얘기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게 광고지가 돼서. 간판 아니잖아요 지금. 자, 4번째. 업소에다가 걸어두게 되는 그 전에 철거 얘기를 먼저 합니다. 간판 철거. 간판을 철거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간판 철거 사유가 몇 가지입니까? 철거하는 사유 3가지죠. 암기할 때는 우리가 철이 등에 붙이는 패취라고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철거해야 될 사유, 패취 이렇게 3개. 이전 신고 들어왔을 때, 이전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 폐업 신고했을 때 간판 철거. 등록 취소 당했을 때 간판 철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휴업 신고다 그랬을 때는 간판 철거합니까? 휴업은 철거 사유 아니고. 업무 정지, 여기 아직 시험에 안 나온 겁니다. 영업 정지입니다 그랬을 때 철거 사유 아니고. 그죠? 철거 사유 먼저 아셔야 돼.
근데 이런 철거 사유에 들어가면 이 간판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체 없이 철거. 요거 중요하죠. 지체 없이 철거. 그런데 이런 거에 들어가는데도 철거를 안 해요, 지금. 그죠? 철거하라 그랬는데 철거 의무가 있는데 철거 안 하죠, 지금. 그럼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과태료가 없어요, 여기만큼은. 과태료가 없고 이건 뭐예요? 철거돼야 될 건데 자진 철거 안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법에서 철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뭐 들어갑니까? 대집행 들어간다. 어느 법에 따라 대집행? 행정대집행법. 그렇게 되고요. 자, 5번 게시할 서류. 게시 의무죠. 중개업소에 걸게 되어 있는 서류가 4가지가 있어요.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암기하실 때는 개, 등, 보고, 자, 요 이렇게 게시할 서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등록증이야. 이 등록증은 원본이죠. 원본. 만약에 분사무소다 그러면은 그걸 주목하셔야 돼요. 분사무소입니다 그랬을 때는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다 그랬을 때는 뭘 걸어놔야 돼요? 등록증 원본이 아니라 신고필증 원본.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원본 게시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분사무소는 뭘 걸어놔요? 신고필증 원본. 그 다음에 보는요. 보증설정 증명서류. 그죠? 공제증서나 뭐 이런 거요. 걸어놓죠. 그 다음에 자는요. 자격증이죠. 이 자격증 원본이요? 사본이요? 원본.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원본입니다. 근데 이 자격증은 부동산 사장님의 자격증도 걸어놓지만 누구 것도 소금 것도 게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자가 뭐예요? 요율 및 한도액 표. 줄여서 요율표. 게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게시하게 돼 있는 서류에 보면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습니까? 실무교육 수료증은 걸어둘만 한데 법상은 실무교육 수료증을 게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게시해야 될 서류 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까? 실제 사업자 등록증 걸고 영업하는 게 사실이지만 이건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서 게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 4가지는 중개사 법령에 따라서 걸어두게 되어 있는 서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게시할 걸 게시를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백과입니다. 백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쭉 보시면 전부 다 개공 얘기입니다. 개공인데 명칭을 잘못 썼다. 개공인데 명칭 쓸 때 저렇게 써라 이런 얘기요. 개공은 간판에 이름 적어라 이 말이에요. 개공만 광고할 때 광고할 수 있는데 광고할 때 요거 꼭 집어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개공이 철거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개공이 걸어둘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개공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빼고는 전부 다 뭐예요? 과태료. 과태료라는 얘기는 제재가 무겁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집행해서 대집행 비용을 갖다 물었다고 해도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싼 거예요, 싼 거. 법 위반인 건 맞지만 여기까지 과태료나 이런 것은요, 대집행 비용 같은 거 물은 건 웃으면서 물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웃음이 안 나온다, 이제는. 여기는요, 아닌자가 쓴 거죠. 아닌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 같은 거 써버린 겁니다. 응? 그렇게 되면 1학년 일반. 뿐만 아니라 개공 아닌 사람이 사무소 명칭을 갖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가지고 그 간판으로 걸어놨다면 그 간판은 어때요? 잘못된 간판이에요. 개공 아닌 자가 그 상호를 썼기 때문에 잘못된 간판이죠. 잘못된 간판 그러면 따라 나온 게 뭐예요? 철거명령. 철거명령 자진 철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집행. 여기 따라 붙어요 이건. 간판 얘기 나오고 이게. 두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했어요. 간판 얘기 아니에요 지금. 개공 아닌 자가 광고했다. 그것도 뭐예요? 1학년 일반. 이건 있을 수가 없죠. 간판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썼거나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을 썼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아닌 자가 썼으니까 다 1학년 일반이에요. 특히 명함에다가 중개업소 상호, 부동산 뉴스를 쓰고 거기다가 대표 아무개 해서 대표란 직함을 쓴 것은 이 사람이 무자격자인데 대표라고 쓰면 공인중개사라고 대놓고 쓴 건 아니지만 공인중개사하고 유사한 명칭 쓴 거에 해당이 된다. 여러 번 출제됐던 거죠. 그래서 1학년 일반 끝났어요. 자, 문제를 풀어볼 텐데 여러분들은 55페이지 보시면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10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 A는 사무소 명칭을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했다. 칠판에 1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행복 부동산 중개라고 했다. 그러면 뭐예요? 잘한 거죠? 법을 지킨 겁니다.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 명칭을 잘못 사용한 개혁공인중개사 B의 사무소 간판에 간판 얘기 나왔죠 지금. 거기다가 지금 사무소 명칭 상호를 잘못 써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랬을 때는 철거명령 대상. 자인철거 안 하면 대집행되죠. 여태 철거명령을 누가 내려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 아니죠? 관청 바꿔서 출제한다고. 관청 바꿔서. 3번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인중개사 C는 사무소 명칭을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했다. 잘했죠? 행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했다. 잘했잖아요. 자, 3번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인 개혁공인중개사 C는 행운 부동산 중개라고 했다. 잘했습니까? 아니면 법 위반입니까? 잘한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들어가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입니다. 지금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문에 표시했다. 분사무소에 5개 광고문이니까 누구의 이름을 적어라? 책임자 이름. 잘했죠 이것도? 대표자 성명 적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잘했고. 그 다음에 5번 개혁공인중개사 아닌 E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 명칭을 썼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개공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썼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아닌 자가 이런 명칭을 썼다 그러면 1학년 백과를 아니요. 1학년 일반이잖아요. 아닌 자가 썼다 그러면 1학년 일반이잖아요. 그 5번 맞아요 틀려요? 5번 맞아요 틀려요 지금? 기출문제 지문에 이게 되게 이거 질문을 많이 받고 질문 받으면서 항의를 많이 받은 게 5번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아닌 자가 썼다 이렇게 되면 이게 1학년 일반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법정형이. 그런데 A라는 사람이 개공 아닌데 그렇게 썼어. A라는 사람도 썼어요. 개공 아닌 자인데 썼어요.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해보더만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자 징역 6월 그렇게 했어요.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죠. 이 뜻이 뭡니까? 아닌 자가 썼을 때 징역을 살리면 최고 1년, 벌금을 물리면 최고 뭐예요? 1,000만 원 그 뜻이지.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서 판사가 6월 때렸죠. 징역 6월. B라는 사람이 아닌 자인데 쓴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벌금 50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벌금 500만 원 받았어요. 이 사람이 아닌 자인데 이 사람보다 좀 덜한 모양이라. 그럼 이거 가능합니까? C라는 사람이 아닌 자인데 또 명칭을 써버린 사람이요. 자, 그 사람 같은 경우 이 사람보다 더 정도가 약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벌금 100만 원 때렸다는 얘기죠. 가능합니까? 이게 판사가 때린 형을 선고형이라고 그래요. 좀 어렵지만 판사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법에 나와 있는 그런 정해진 형량이죠. 요거요. 1학 일반은 시험은 보통 법정형을 물어봐요. 보통. 그래서 이 문제 5번 지문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지금? 구체적인 선고형을 물어본 거죠.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벌금 100만 원 받을 수 있냐 그래요.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를 못하신 분이 절반이에요 지금. 자 만약에 질문을 드려봐요 제가.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지구인입니까? 지구인이잖아. 제가 이분한테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뭔 소리입니까? 저는 지구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5번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지구 사람이에요. 지구 사람.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5번 질문에서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지구 사람인데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대답이라고요. 비유하자면 5번도 맞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해 안 되신 분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지구 사람인지 대한민국 사람인지. 자, 그래서 틀린 건 2번. 자, 쉬겠습니다.